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 말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이상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3시간. 단 3시간입니다. 이 3시간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걷고 말하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침대에 누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가족의 손을 빌려야만 겨우 밥 한 숟가락을 뜹니다. 그 차이 딱 3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졸중 골든타임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초기 증상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뇌에서 혈관이 터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시작합니다. 경기도 어느 조용한 아파트. 일요일 오전 10시. 68세 김종수 씨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밥 됐어. 어서 와.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종수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요즘 몸이 좀 무겁다 싶었지만 나이 탓이겠거니 했지요. 혈압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었고 지난달 건강검진도 별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상 앞에 앉으려다 갑자기 왼쪽 팔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뭐지? 어젯밤에 팔 잘못 빼고 잔 건가? 김종수 씨는 팔을 한번 털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게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이상해? 김종수 씨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입 오른쪽만 올라갔습니다. 왼쪽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말해봐. 말해봐. 김종수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인 것처럼 말이 뭉개졌습니다. 이 순간, 이 짧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골든타임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남의 일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 장면에서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건강검진 별 이상 없어도 옵니다. 혈압약 잘 먹어도 옵니다. 운동 꾸준히 해도 옵니다. 뇌졸중은 그렇게 우리 곁에 조용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이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혈관 안에 혈전, 쉽게 말해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틀어막는 거예요. 뇌졸중의 약 80%가 이 뇌경색입니다. 2번째는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고혈압 등으로 혈관벽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흘러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는 뇌세포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1분에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1분에 190만 개입니다. 1시간이면 1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전부입니다.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생긴 겁니다. 골든타임이란
골든타임. 뇌졸중에서 골든타임이란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30분 이내를 말합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뇌세포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막힌 혈관이라면 혈전용해제로 뚫어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경우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4시간 30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 6시간 이내에는 혈관 내 시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뇌졸중이 와도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무시합니다. 잠깐 쉬면 낫겠지 합니다.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합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납니다. 그때서야 119에 전화합니다. 이미 뇌세포 수억 개가 사라진 뒤입니다. 치료를 해도 후유증이 남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초기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뇌졸중 초기 증상 5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 5가지. 첫 번째 증상, 갑작스러운 편측, 마비 또는 무감각. 드라마 장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3세 박정희 할머니.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다시 집으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무리했나? 좀 있으면 낫겠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이 이상함을 느끼고 방에 들어갔을 때 박 할머니는 오른쪽 팔다리 전체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뭉개졌습니다. 결국 오른쪽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증상은 이겁니다. 몸의 한쪽, 팔이나 다리, 얼굴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것. 핵심은 갑자기 그리고 한쪽입니다. 양쪽 다 저리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갑자기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면 이건 뇌졸중 신호입니다. 특히 얼굴 비대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눈이 한쪽만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뺨 한쪽만 처져 보이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팔 테스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눈을 감아보세요. 10초 정도 유지해 보세요. 이때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한쪽만 떨리거나 하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말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말이 뭉개집니다.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분명히 말하려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둘째, 말이 안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입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셋째,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귀에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가족이 말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을 보셨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술 마셨어? 입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면 술 취한 줄 알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술 취한 것과 다릅니다. 갑자기 생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말이 이상해집니다. 술 냄새도 없고 다른 이상한 행동도 없는데 말만 갑자기 이상해졌다면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 갑작스러운 시력 이상. 눈이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이상해질까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한쪽 시야가 갑자기 까맣게 됩니다. 또는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뿌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특히 더 많이 놓칩니다. 왜냐하면 금방 회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잠깐 이상하다가 몇 분 만에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눈이 피곤했나? 이제 괜찮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잠깐 이상했다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IA라고 부릅니다. 작은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이 일과성 허혈 발작이 오고 나서 이틀 안에 본격적인 뇌졸중이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이상했다가 회복됐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증상,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두통은 흔합니다. 누구나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놓칩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두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면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에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천둥벼락 두통, 영어로는 썬더클랩 헤드에이크라고 부릅니다.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특히 뇌출혈의 경우 이 두통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심, 즉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두통약 먹고 누울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면 즉시 119입니다. 주변에서 가족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면서 쓰러지거나 구토를 한다면 두통약 먼저 꺼내지 마시고 119부터 누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어지럼증도 흔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귀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럽습니다. 피곤해도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다릅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아갑니다.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쏠립니다.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특히 이게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 더 위험합니다. 어지럼증이 오면서 동시에 말이 이상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이상해지면 이건 뇌졸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지는 것도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FAST 원칙 기억법. 자, 지금까지 5가지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전 세계 의학계에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원칙이 있습니다. FAST입니다. F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얼굴이 한쪽만 처지면 이상한 겁니다. A 암츠, 팔입니다. 양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만 처지면 이상한 겁니다. S 스피치,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했을 때 말이 뭉개지거나 못하면 이상한 겁니다. 티타임, 시간입니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FAST, 패스트, 빠르게. 이 단어 자체가 속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단어를 알려주세요. 골든타임을 지킨 사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종수 씨 기억하시죠? 숟가락을 잘 못 쥐고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고 말이 뭉개졌던 그분. 만약 아내가 FAST 원칙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 최옥순 씨는 전날 우연히 건강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이상해지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최 씨는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웃는데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말하는데 뭔가 뭉개졌습니다. 최 씨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119를 눌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비뚤어지고 말이 이상해요. 뇌졸중인 것 같아요. 119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 증상 발생 후 21분 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했습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뚫렸습니다. 김종수 씨는 3일 후 거의 정상적으로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말도 멀쩡했습니다. 팔다리도 괜찮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김종수 씨가 아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 살렸어. 아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이고, 유튜브가 당신 살렸지. 이게 3시간의 힘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위험 요인 나는 안전한가? 자, 그렇다면 뇌졸중은 누구에게 잘 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혈관이 약해지거나 터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혈관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날아가면 뇌경색이 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듯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비만이신 분, 과도한 체중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집니다. 55세 이후 10년마다 위험이 약 2배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과음, 흡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뇌졸중 발생 시 대처법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손을 따지 마세요. 손을 따면 뇌졸중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손을 따는 것은 뇌졸중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위생 문제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우황청심원을 먹이지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민간요법이지만 뇌졸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삼키게 하면 기도로 넘어가 질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먹이시면 안 됩니다. 셋. 차로 직접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19를 부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119 구급대원들은 뇌졸중 처치를 할 수 있고 어느 병원에 뇌졸중 전문 치료 시설이 있는지 바로 파악해서 최적의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직접 차로 가다가 엉뚱한 병원에 가서 다시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9가 답입니다. 넷. 환자를 일으키거나 흔들지 마세요. 뇌졸중 환자는 최대한 안정된 자세로 눕혀야 합니다. 흔들거나 억지로 일으키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해주세요. 5. 증상이 나아졌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과성 허열 발작입니다. 잠깐 증상이 왔다가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후 수시간에서 수일 안에 본격적인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회복됐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대처. 한 장면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이순애 씨, 남편 윤태수 씨 67세. 어느 저녁 윤 씨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지금껏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이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윤 씨 말이 조금 뭉개졌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술 한잔 했으니까 두통이겠지. 좀 자면 낫겠지. 두통약을 꺼내줬습니다. 윤 씨는 그걸 먹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 방이 너무 조용해서 들어가 봤더니 윤 씨가 의식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 있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윤 씨는 생사의 기로를 넘었지만 왼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그 저녁을 잊지 못합니다. 두통약 꺼내는 시간에 119 눌렀어야 했는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뇌졸중 앞에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예방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 자, 이제 예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져도 그건 약이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짜게 드시지 마세요. 한국 음식은 전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국, 찌개, 젓갈, 김치. 이런 음식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연입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담배를 안 피운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면 충분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5번째,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6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취미생활, 가족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뇌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1분에 190만 개의 뇌세포를 죽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4시간 30분입니다. 초기 증상 5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편측, 마비나 무감각. 둘째,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셋째, 갑작스러운 시력 이상. 넷째, 살면서 처음 겪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다섯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장애. 그리고 기억하세요. FAST, 페이스, 암즈, 스피치, 타임. 얼굴, 팔, 말이 이상하면 즉시 119. 그리고 절대 손 따지 마세요. 우황청심원 먹이지 마세요. 증상이 나아졌어도 병원 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 지금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형제자매에게 보내드리세요. 소중한 사람이 이 영상을 보는 것, 그것 하나가 그 사람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시간. 그 3시간을 지키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